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직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무실이 등장한 건 물론 점심시간의 풍경도 사뭇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 시대.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직원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셰프부터 점심 두들이 먹어야 이제 오후 일과가 아무래도 더 기운이 나겠죠. 점심시간에 공부하는 열공 모드 직장인들의 등장. 점심시간에 영어 공부도 하고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주 특별한 점심을 파는 식당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2018년 신직장인 점심 보고서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평균 1시간 미만. 점심 한 끼 가격은 평균 6,230원. 인기 메뉴는 백반과 찌개류. 여기에 긴 줄은 필수 옵션. 이러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즐거움이라기보다 매일 치러내야 하는 전투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여유롭고 맛있는 점심을 책임진다는 곳이 있어 찾아와 봤는데요. 점심 준비로 한창 분주한 주방. 맛있는 냄새가 벌써부터 풍깁니다. 뭐예요? 두부김치입니다. 묵은지 볶음이에요, 이게. 네, 노르웨이산 훈제 연어. 점심에 연어가 나와요? 네. 우리는 점심을 잘 먹여요. 저녁은 연구원들이 자꾸 뭐 밖에도 나가고 볼 보러 많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저녁은 식구가 많지 않아요. 아침에도 또 그렇고. 그렇게. 아까부터 궁금했던 이 식당의 정체는 다름 아닌 회사 구내식당. 인근에서 직원들의 만족도 높은 식당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저희들은 메뉴가 정형화된 게 없어요. 비가 오면은 뭐 전을 붙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아, 그날. 예, 계절. 일주일에 한 달 식단이 정해져 있는 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에너지를 이제 저한테 줘요. 오늘은 뭐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요. 아니면은 뭐가 먹고 싶은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그게 메뉴가 되는 거예요. 모든 메뉴가 다 가능한가요? 하지요. 큰 소리는 기본, 자신감 충만한 이분들. 언뜻 나이 지긋한 동네 식당 아저씨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쟁쟁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신라호텔 오픈 멤버예요. 신라호텔 20년 있었고 강원랜드 오픈했었고 거기서 정년퇴직했어요 내가. 픽업 호텔 조리 셰프들이 여기서 하는 게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사장님께서 이제 그냥 직원 식당 일반 음식 하시는 분들하고는 싫다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 잘해드리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유명 요리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 마인드로 봤을 때는 특급 호텔보다도 오히려 더 여기는 더 살아있는 공간이죠. 이게. 그렇다면 맛과 영양 모두 살린 오늘의 특급 점심 메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메뉴는 국은 미역국이고, 네, 미역국이고 수분 양송이수, 그리고 훈제 오리 요리에다가 믹스 베지타블을 주려고 그래요. 믹스 베지타블. 볶아서 이제 주고. 그 핫은 그렇고 이제 코로 또 달라요. 차려진 음식은 모두 17가지. 계절 따라 분위기 따라 메뉴 역시 매일이 다르다고 하니 여느 호텔 뷔페 부럽지 않습니다. 점심 먹으러 오는 발걸음이 있잖아요. 발걸음이 기대를 안고 오잖아요. 집에서 못 먹는 것들, 해먹기 힘든 것들, 그리고 다른 직원 식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 오늘은 또 반찬이 뭘까? 미리 얘기를 안 하니까 항상 기대를 갖고 옵니다. 그 발걸음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드디어 점심시간.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식당을 향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바쁘기만 한데요. 여름철 무더위에 달아난 입맛 살려주고 원기 회복까지 더해줄 메뉴들을 보자 직원들 얼굴이 싱글벙글입니다.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은 거예요? 연어요? 아, 그럼 고기가 좋아요. 뭐 오리도 맛있을 것 같고요. 연어도 맛있을 것 같고. 뭐 또 항상 뭐 미역국도 맛있게 손님이 해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집에서 네. 이렇게 해주시나요, 음식? 예, 주로 와이프가 음식을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먹는 게 더 맛이 있고. 직원들의 분주한 손길에 셰프님 얼굴도 활짝 피었습니다. 구내식당 밥은 몇 번만 먹으면 질린다는 말도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매일 셰프에게 대접을 받는 제철 재료로 만든 메뉴들. 직장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또 소확행인 셈인데요. 음식이 중요하죠, 직장인들한테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저기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점심은 든든히 먹어야 이제 그 오후 일과가 아무래도 더 기운이 나겠죠. 점심 때마다 이제 어디 가서 뭘 먹을까가 되게 고민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식당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걱정이 사라졌죠. 저희 회사는 식사가 하루 아침, 점심, 저녁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직장인한테 점심값도 이게 무시 못할 비용입니다, 사실은. 날마다 맛있는 식사를 회사 내에서 할 수 있으니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구내식당 단골이 된 건 당연지사인데요. 항상 같이 먹어요. 그건 제가 뭐 외부 출장을 간다거나 외부 일이 있다면 왜 항상 지원을 같이 먹죠.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거든요. 제 손님이 오시잖아요, 외국에서. 그 손님들이 셰프님 요즘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에서 오시는 우리 고객들이 굉장히 감동해요. 구내식당을 만든 것도 게다가 전문 셰프를 구한 것도 처음에는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창업 9년차 신생 바이오 기업. 아직은 30명 남짓한 작은 회사지만 이 같은 신 대표의 애정은 직원들의 애사심과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되돌아왔다는데요. 또 회사의 분위기라는 게 내가 회사에 오면 난 정말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리고 이 회사는 오면은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해, 더 좋아.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때 본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모든 좋은 결과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회사를 처음에 올 때 저는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회사의 주인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내식당에서는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 하기보다는 밥상 위에 전부 다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해주는 음식을 3년, 5년 드셨을 때 지금보다가 건강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아주 밝아서 넘쳐서 회사도 또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식사 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 즐거움의 시간, 그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형님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같이 합시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자기계발 열풍도 달라진 점심시간의 풍경 중 하나입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진 불투명한 미래. 공부하는 직장인, 샐러던트의 수가 증가하면서 점심 대신 공부 모임을 갖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좀 말이 빠르시네요. 저기 말고? 네. 빨리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오히려 어려운 것들은 또 있으니 오히려 그런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하다 보면 늘 거야, 하다 보면 늘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치 외국의 한 카페에 와 있는 느낌을 주는 이곳.
외국인들과 섞여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여기가 대체 어딘가요? 저희는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죠. 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 사람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하여 랭귀지 스튜디오. 랭귀지 스튜디오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과 정기적으로 만나 영어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즐겁게 회화 실력을 늘리는 곳입니다.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래봬도 앉은 사람들, 레벨에 따라 그 수준이 정확하게 나뉘어 있다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초보부터 원어민 수준까지 이들은 주로 승진이나 이직에 유리한 어학 공부에 매진 중인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저녁의 비율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점심때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점심이 더 많죠? 그게 이제 주 52시간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가져가면서 낮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저녁에 또 자기 또 개인적으로 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여가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심도 걸러가며 공부하려는 직장인들 배려에 이곳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도 자유로운 편이라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강남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여기 위치도 괜찮고 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인데 잠깐 와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저녁시간에 물론 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야근이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약속도 좀 많고 막 친구들도 만나야 되기도 하고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밥심으로 일하는 직장인들 중에는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와 배도 든든히 머리도 든든히 채워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주 오세요 여기? 네, 자주 오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일주일에 3번요? 네. 근데 왜 점심을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영어 공부도 하고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따로 밥을 먹고 공부도 따로 해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아예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시간이 사실 이렇게 지금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바쁜 시기에는 정말 그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밥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공부를 포기합니까? 그동안은 좀 공부를 포기해가지고 Korean culture to share. We are already reached 14,000 You can try it. Maybe quite spicy for you. But they're really good. Korean food is spicy. Yeah, all of it is spicy. Right? Like you guys, I've seen Korean people take peppers and dip it in hot sauce and eat it. Like, what? Why would you do that? Yeah, it's delicious. Yeah. It was an old lady at a temple just eating peppers. I tried it. Really? It's delicious. It doesn't make you. 그렇다면 이 같은 샐러던트의 등장을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I think it's a good opportunity because it's your break time, so you can enjoy some food, you can enjoy your free time, but you at the same time you study English, so you improve your English skills. If you're a beginner, it's probably too exhausting to study it in your lunchtime, but if you can already speak it quite well, then I think it's a good opportunity. 종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카페 영업시간이 끝나기라도 한 걸까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잠깐 10분 브레이크 타임 가진 다음에 또 왜냐면 같은 사람하고만 대화하기가 좀 그러니까 1시간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최대한 더 많이 대화할 수 있게 그렇게 자리를 또 안내해드려요 1시간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액센트를 가진 사람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곳만의 장점이라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환영을 받는 건 다름 아닌 가격 경쟁력입니다. 일반 원어민 회화 비용 수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데요.
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문화가 좋고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 딱히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저 친구들도 역시나 소통의 도구인 영어를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죠. 짧은 점심시간이지만 해외여행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점심은 끼니로 낮에 먹는 음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불교에서 마음을 점검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 1시간 남짓한 점심시간은 활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먹으러? 네. 근데 여기는 주택가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가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곳이죠? 저도 처음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집 같아 보이는데 간판을 보아하니 식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쉬세요. 반갑습니다. 익숙하게 손님을 안내하는 주인과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테이블까지. 혹시 이곳 요즘 유행하는 원테이블 식당 뭐 이런 건가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나이가 올해 이제 37이에요. 적지 않은 나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셋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못 낳아도 둘은 낳고 싶고. 지금 현재는 식사는 뒷전. 다짜고짜 식당 주인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손님. 나처럼 애 있는 엄마들 어떻게 돈을 벌고 있지 이런 거를 좀 봤는데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그걸 재밌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을 이혼한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셨어요. 사장님 역시도 요리는 뒷전. 맛있는 음식 대신 쓴소리 대접에 열중입니다. 다시 해도 돼. 둘째를 낳았다고 가정하고 본인이 지금 얼마 정도를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요? 이 정도 있으면 200만 원이면 그전 직장에서는 200 이상 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200. 그럼 목표가 낮아졌네요. 근데 왜 고민하세요? 그것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애 둘째를 낳고 다시 할 수 있을까? 지금 두려움이 왜 생기시는 거냐면 본인은 자신이 있어요. 아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급기야 눈물까지. 점심 먹으러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아이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서글퍼서. 생각을 파는 식당이에요. 아, 그래서 생각? 네, 생각식당. 나의 과거와 나의 지식을 파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떠오르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식당은 이름처럼 먹는 즐거움보다는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키워가는 독특한 컨셉의 식당인데요. 일단 통찰력을 저희가 습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컨셉,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 아이디어를 제가 질문을 드려서 찾아드리는 방법을 알리는 컨셉 브런치. 그리고 경영의 양식이라고 해서 제가 경영을 오래 했어요. 한 15년. 그래서 경영자들이나 창업을 할 사람들이나 퇴직하고 후에 창업하실 분들이 오셔서 경영 코칭 받는 거예요. 경영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3시간 정도 경영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식당의 모티브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 이벤트를 경매에 붙여서 수익금을 기부해 왔는데요. 올해 워런 버핏과의 점심 낙찰가는 무려 330만 달러. 이는 곧 그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가치인 셈인데요. 예, 점심이 제일 많아요.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에 시간을 뺄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점심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좀 일찍 나와서 여기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상담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자기 시간을 배분할 때. 오늘 메뉴는 뭔가요? 샌드위치입니다. 샐러드랑. 폭풍우 같았던 상담도 1차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식사를 할 시간.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손님도 그제야 한술 뜨기 시작합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맞춰온 겁니다. 아, 네. 요리사가 아니라. 식감 좋네요. 네. 특히 여자들한테. 왜 처음부터 같이 안 먹고 네. 어느 시간을 둔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식당은 생각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목적을 두고 오시는 분들보다 상담에 목적을 두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상담에 제가 집중을 하고 그 고민에 더 집중하려고 고민을 먼저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 순서인데 오늘 본인과 본인의 대화잖아요. 이제 아까 적으셨던 이 인위에다가 이제 본인이 이 식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내가 나와 약속을 적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래서 너무 클 필요는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 결혼을 통해 많은 걸 얻었지만 또 많은 걸 잊고 살았던 여자에게 오늘 점심 식사는 그래서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하고 하신 약속이니까 꼭 지키시고 그래서 이런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통찰력이 생겨요. 그 통찰이 습관화되면 핵심 영향력이 돼요. 그러면 선택받을 수 있으시니까 너를 오늘 약속하신 걸 지키시기를 바라고 지키시면 이루어져요. 네. 개업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25세부터 74세까지 오셨었어요. 근데 고민은 다 다르죠. 자식 고민인 분도 있고 진로 고민도 있고 직장 고민도 있고 근데 고민의 본질은 거의 비슷해요. 본인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주변이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주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뭐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짬을 내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달라진 점심시간 문화. 더 많은 손님들이 생각식당의 문을 두드리기를 오늘도 사장님은 기다립니다. 저는 생각식당 슬로건을 제가 허기도 용기도 채워드립니다라고 만들었는데 밥도 드리지만 용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점집도 아니고 여긴 전문 상담을 하는 곳도 아니고 용기를 찾아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다 갖고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 그거를 행동할 수 있게끔 확신을 들게끔 저는 깨우침을 드릴 뿐이다. 오늘 생각식당을 찾은 이 손님의 점심 식사.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아니었을까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힘겨운 직장인들에게 잠시 쉼이 돼주던 맛있는 점심 한 끼가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1시간의 원동력으로 여러분은 1시간의 자유, 점심을 오늘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